30초 준비 8발대 5분 준비 3발. 단 30초짜리 한국 무기 시연 영상 하나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새벽 대통령은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중국산 무기를 전량 폐기하라. 우리는 한국을 선택한다.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결정. 그리고 그 결정의 중심엔 바로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박격포 하나로 한국은 이제 무기 수입국이 아닌 수출 강국이 되었고 사우디, 이집트, 파키스탄, 심지어 프랑스와 미국까지 줄줄이 기술 이전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은 무기만 파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우는 파트너였습니다. 세계가 놀라고 적국이 긴장한 대한민국의 기술력. 도대체 그 영상에 담긴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30초의 충격을 직접 확인하시죠. 저는 클레어 윌리엄스입니다. 영국에서 방산 전문가로 일하다가 지금은 아랍에미레이트 무기 획득 프로그램 자문관으로 파견 근무 중이죠. 오늘도 아랍에미레이트 산악 훈련장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받고 있었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고장났습니다. 아흐메드 소령이 땀을 뻘뻘 흘리며 보고했어요. 중국산 박격포가 또다시 작동을 멈춘 거죠.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였습니다. 저는 훈련장으로 직접 가서 상황을 확인해야 했어요.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가운데 병사들이 박격포 앞에서 당황하고 있었죠. 포신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고 조준 장치는 완전히 먹통이었습니다. 병사 하나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윌리엄스 박사님, 이 무기로는 도저히 실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과열로 멈췄고 그제는 명중률이 50%도 안 됐어요. 저는 무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금속 부품들이 사막의 모래와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있었어요. 특히 조준 시스템이 계속 오차를 보이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설계 자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국방부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참석자들의 표정이 모두 심각했습니다. 하심 장군이 먼저 입을 열었죠. 이번 주에만 3대가 고장났습니다. 실전이었다면 우리 병사들이 전멸했을 거예요. 더 이상 이 무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보고서를 읽어드렸어요. 고장률 23%, 과열로 인한 작동 중단 18회, 명중 실패율 47%. 이 수치들은 실전 무기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겼죠. 사실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홍콩에서 근무할 때 중국산 무기 폭발로 동료를 잃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아시아 무기에 대한 불신이 생겼어요. 무기 전면 교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병사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가격이 싸다고 해서 신뢰성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새로운 박격포 도입을 위한 검토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다음 주 회의에서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국가의 박격포 옵션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산림 중령이 갑자기 말했어요. 한국산 박격포는 어떨까요? 최근 필리핀군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반발했죠. 한국요? 아시아 무기는 감성이지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고려해야 하죠? 하지만 산림 중령은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 무기 산업이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특히 화력 시스템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또 아시아 무기구나. 홍콩에서 일어난 일이 또 반복되는 건 아닐까?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중국산 수류탄이 폭발해서 제 동료 데이비드가 다쳤던 그 순간 말이죠. 아시아 무기들은 스펙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제가 강하게 반박했어요. 우리는 병사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심 장군이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필리핀군에서 한국산 박격포 운용 결과가 매우 좋다고 해요. 미군 교관들도 놀랐다고 하더군요.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정말 그럴까?
제가 가진 편견이 틀렸을 수도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죠. 아시아 무기에 대한 제 경험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럼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실제 운용 상황을 봐야겠어요. 그래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죠. 사실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가서 보면 역시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 제 의견이 옳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심 장군이 승인했어요. 좋습니다. 윌리엄스 박사가 필리핀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정확한 보고서를 받아야 결정할 수 있겠어요. 저는 필리핀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역시 아시아 무기는 믿을 수 없다는 걸 증명하게 될 거야. 하지만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는 아직 몰랐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홍콩에서 데이비드와 함께 일했던 시절 말이죠. 그때 중국산 장비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그 폭발 사고 이후로 아시아 무기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필리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필리핀 팜판카 사격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필리핀군 라모스 대령이 저를 맞이했어요. 윌리엄스 박사님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한 걸 보여드릴게요. 사격장에는 2대의 박격포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었죠. 하나는 미국산, 다른 하나는 한국산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미국산이 당연히 더 좋을 거야. 성능 비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라모스 대령이 설명했어요. 동일한 조건에서 두 무기의 성능을 비교해 볼 거예요. 먼저 미국산 박격포부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준비하는 모습을 봤어요. 조준 설정, 탄약 장전, 사격 준비까지 약 5분이 걸렸죠. 발사 후 명중률도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산 박격포 차례였어요. 저는 시계를 보면서 기다렸습니다. 과연 얼마나 걸릴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병사가 박격포 앞에 서더니 불과 30초 만에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준, 장전, 발사 준비까지 30초요. 잠깐만요. 제가 말했어요. 다시 해보세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라모스 대령이 웃으며 말했죠. 박사님, 이게 정상입니다. 한국산 박격포의 특징이에요.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정말 30초 만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발사가 시작됐죠. 1분 동안 8발을 연속으로 쏘더니 모든 탄이 정확히 목표물에 명중했어요. 명중률 100%입니다. 관측병이 보고했어요. 사거리도 미국산보다 200m 더 멀리 나갔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아시아 무기에 대한 제 선입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정말이에요.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게임 체인저네요. 라모스 대령이 더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이 박격포는 디지털 조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자동 계산 기능 덕분에 준비 시간이 단축되죠. 그리고 사막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저는 무기를 직접 살펴봤어요. 정밀한 가공, 혁신적인 설계,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이 무기를 사용한 후 만족도가 매우 높아요. 한 병사가 말했어요.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해요. 그리고 고장이 거의 없죠.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제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죠. 한국 무기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인정해야 했어요. 한국산 박격포가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 사실을 받아들일까요? 저 자신도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아랍에미레이트로 돌아와서 국방부 고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을 보니 이미 각자 입장이 정해진 것 같았어요. 하심 장군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윌리엄스 박사의 필리핀 출장 보고서를 들어봅시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한국산 박격포의 성능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준비 시간 30초, 분당 8발 발사, 명중률 100%, 사거리도 200m 더 멀어요. 그런데 각 군별로 반응이 달랐어요. 육군 대표인 알리 장군이 먼저 반박했죠. 성능이 좋다고 해도 중국산이 더 저렴합니다. 예산을 고려해야 해요. 해군 대표인 무함마드 제독은 다른 의견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미국산을 선호합니다. 오랜 검증 기간을 거쳤고 신뢰성이 높아요. 공군 대표인 파이살 준장은 우려를 표했죠. 한국은 무기 수출 경험이 많지 않아요. 기술 지원이나 부품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가 지금 뭘 논의하고 있는 건가요? 정치적 균형입니까? 아니면 병사들의 생명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중국산 박격포로 인해 이번 주에만 3명의 병사가 다쳤어요. 미국산은 5분 준비 시간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서 대응이 늦어질 수 있죠. 하지만 한국산은 30초 만에 준비되고 명중률이 100%예요. 알리 장군이 반박했어요. 하지만 가격이 중국산보다 40% 비쌉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장군님, 병사 한 명의 생명값을 계산해 보셨나요? 의료비, 보상금, 가족 지원금 모두 합치면 무기 가격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함마드 제독이 말했어요. 그래도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갑자기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는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제독님, 미국이 우리 병사들을 대신 지켜줄 건가요? 전쟁이 나면 미국 눈치를 보다가 병사들이 죽어도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파이살 준장이 걱정했어요. 기술 지원은 어떻게 할 건가요? 한국이 정말 안정적으로 지원해 줄까요? 저는 필리핀에서 들은 얘기를 했어요. 필리핀군 담당자가 그러더군요. 한국 기업이 현지에 정비소까지 설치해주고 24시간 기술 지원을 해준다고요. 하심 장군이 정리했어요. 각자 입장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신중히 해야 해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치적 균형이 사람을 지켜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무기예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명히 옳은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하지만 더 큰 압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회의 다음 날 저는 예상하지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국 국방부 중동 담당 부차관보인 존슨이었어요. 윌리엄스 박사, 최근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무기 도입 관련해서 조언을 하고 계시죠? 저는 긴장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국 무기 도입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와 미국의 안보 협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존슨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만약 이 계획이 진행된다면 우리는 기존 협력 프로그램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미국이 무기 도입 결정에 직접 개입하려는 거였죠. 저는 당황했지만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존슨 부차관보님, 저는 단순히 기술적 조언만 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아랍에미레이트 정부가 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술적 조언을 할 때 모든 요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외교적 파장까지 말이죠. 전화가 끝난 후 저는 불쾌했어요. 순수한 기술적 판단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틀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무기업체 대표인 왕밍이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두바이 최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왕밍은 정말 대담한 제안을 했어요. 윌리엄스 박사님, 중국산 박격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가격을 30% 더 할인하고 5년간 무상 기술 지원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는 서류 봉투를 저에게 밀어주었어요. 그리고 박사님께는 컨설팅 비용으로 이 정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은행 계좌 정보와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상당한 금액이었죠. 저는 즉시 봉투를 밀어 돌려줬어요. 죄송하지만 이런 건 받을 수 없습니다. 왕밍이 웃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런 게 당연한 거예요. 서로 윈윈하는 거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제가 하는 일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미국의 압박, 중국의 뇌물,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내부의 정치적 갈등. 과연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때 한국 방산업체 대표인 김성우 과장의 말이 떠올랐어요. 필리핀에서 만났을 때 그가 했던 말이었죠. 우리는 무기를 팔지 않습니다. 신뢰를 공급합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그럴까?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른 접근을 하는 걸까요? 저는 더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하심 장군에게 제안했어요. 한국 방산업체 대표들을 아랍에미레이트로 초청해서 직접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심 장군이 승인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더 큰 압박이 올 거라는 걸 말이죠. 한국 방산업체 대표단이 아랍에미레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그들을 만났어요. 김성우 과장과 함께 온 팀은 생각보다 소규모였죠. 안녕하세요, 윌리엄스 박사님. 필리핀에서 뵈었죠. 김성우 과장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랍에미레이트 국방부에서 열린 공식 회의에서 한국 팀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업체들과 다른 점을 즉시 느꼈어요. 김성우 과장이 말했어요. 저희 박격포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보통 무기업체들은 장점만 강조하는데 단점부터 말하다니요. 사막 환경에서 6개월 이상 사용하면 일부 부품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훈련 시간이 기존 무기보다 짧긴 하지만 여전히 2주 정도는 필요해요. 하심 장군이 물었어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기술 담당자인 이준호 차장이 답했어요. 현지에 정비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병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교육을 받게 하고 한국 기술자들이 현지에 상주하면서 지원하겠어요. 그리고 놀라운 제안이 나왔어요. 10년간 무상기술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성우 과장이 말했어요.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의 요구사항에 맞춰 공동 개발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거였거든요. 알리 장군이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주려는 거죠? 뭔가 숨겨진 조건이 있는 것 아닌가요? 김성우 과장이 진지하게 답했어요. 장군님, 저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안보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신뢰관계를 만들어야 하죠. 이준호 차장이 추가로 설명했어요. 한국도 분단 국가입니다. 안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다른 나라의 안보를 책임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정성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아랍에미레이트의 안보를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회의 후 저는 한국 팀과 개별 면담을 했어요. 김성우 과장이 말했어요. 박사님, 저희는 이번 계약이 성사되든 상관없이 아랍에미레이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르다고 말이죠. 그들은 무기를 팔면서도 인간적인 책임감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면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서 장기적인 안보 협력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드디어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실에서 최종 결정을 위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자리였어요. 대통령이 말했어요. 오늘 박격포 도입권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각자 의견을 말해보세요. 알리 장군이 먼저 발언했어요. 여전히 중국산을 선호합니다. 30% 추가 할인에 5년 기술 지원까지 제안했어요. 예산 절약 효과가 큽니다. 무함마드 제독은 미국산을 지지했어요. 미국과의 기존 협력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파이살 준장은 여전히 우려를 표했죠.
한국은 무기 수출 경험이 부족합니다. 장기적 지원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때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어요. 윌리엄스 박사 기술 전문가로서 의견을 들려주세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대통령님, 한국 박격포의 실전 테스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필리핀 사격장 영상이 나왔어요. 30초 만에 준비 완료, 1분간 8발 연속 발사, 100% 명중률. 모든 참석자들이 집중해서 봤어요. 영상이 끝나자 대통령이 물었어요. 정말 30초 만에 준비가 가능한가요? 네, 확인했습니다. 디지털 조준 시스템 덕분에 계산 시간이 대폭 단축됐어요. 그러자 정치적 논쟁이 다시 시작됐어요. 미국과의 관계, 중국의 가격 경쟁력, 한국의 신뢰성 문제. 각자 자신의 입장만 반복하고 있었죠. 저는 답답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는데 왜 계속 다른 얘기만 하는 걸까요? 잠깐만요. 제가 일어섰어요. 지금 우리가 뭘 논의하고 있는 건가요?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어요. 계속 말씀해 보세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님, 전쟁이 나면 누굴 탓하시겠습니까? 가장 싸게 무기를 사자고 주장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장 믿을 수 있는 무기를 고른 사람입니까?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죠. 저는 계속했어요. 중국산 박격포로 인해 이번 달에만 병사 3명이 다쳤습니다. 미국산은 준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급박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국산은 30초 만에 준비되고 명중률이 완벽합니다. 대통령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한국 업체가 정말 약속을 지킬 거라고 확신하나요? 네, 확신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의 안보 파트너가 되려고 합니다. 10년 무상 지원, 현지 정비소 설치, 공동 개발까지 제안했어요. 알리 장군이 반박했어요. 하지만 가격이. 저는 그 말을 끊었어요. 장군님, 병사 1명이 다치면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나요? 의료비, 보상금, 가족 지원비까지 합치면 무기 가격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각자 입장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내일까지 최종 의견서를 제출해 주세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만 과연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까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의견서를 작성했어요. 아랍에미레이트의 미래는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드디어 결정이 발표됐습니다. 하심 장군이 저에게 전화했어요. 윌리엄스 박사 대통령께서 한국산 박격포 도입을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올바른 선택이 내려진 거였죠. 한 달 후 한국산 박격포가 아랍에미레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훈련장에서 첫 번째 테스트를 참관했어요. 준비. 교관이 명령했어요. 신병들이 박격포 앞에 섰어요. 그리고 정말 30초 만에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준, 장전, 발사 준비까지 완벽했어요. 신기하네요. 한 신병이 말했어요. 이렇게 쉬운 무기는 처음 봐요. 발사 테스트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명중률 100%, 사거리도 예상보다 더 멀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장이 없었죠. 한국 기술자들이 약속대로 현지에 상주하면서 지원했어요. 김성호 과장도 자주 와서 직접 점검했죠. 박사님 덕분에 좋은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하심 장군이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른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죠.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사용하는 한국 박격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집트, 요르단, 파키스탄에서도 문의가 쇄도했어요. 모두들 아랍에미레이트의 테스트 결과를 보고 관심을 가진 거였죠. 6개월 후 김성호 과장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계약 이후로 중동 전체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한국 무기 수출이 많이 늘었나요?
네, 작년에 한국이 세계 5대 무기 수출국에 진입했어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시작된 일이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받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사막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아시아 무기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홍콩에서의 나쁜 경험 때문이었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기술로 시작해서 진심으로 우리를 이겼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가 되려고 했어요.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훈련장에서는 매일 한국산 박격포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30초 만에 준비되고 100% 명중하고 고장 없이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세계가 한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기술력뿐만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까지 말이에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려고 노력한다면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한국이 그것을 증명해줬어요.